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쇼핑 중의 왕. 아까 이혜린 아나운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월 온라인 쇼핑 규모가 20조 3천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그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일단 여행이랑 통신기기 쪽으로 많이 매출이 늘었고요. 그리고 모바일 쇼핑 거래액도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온라인 쇼핑,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온라인 주문이 많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한번 튀었다가 이후에는 경기가 불황에 겪으면서 거래량이 줄면서 실적이 이제 주가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거래 결제액도 살아나기 시작하고 중국 쪽 이커머스 업체인 이제 알리랑 테무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매출 비중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전자결제 대행 업체들이 뭐 예를 들면 NHNKCP라든지 KG이니시스 그리고 다날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늘어나기 시작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테무랑 알리익스프레스 쪽으로 이제 결제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련 종목들을 스터디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아직까지 저는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또 매니저님께서 테무랑 알리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댓글창에서 그럼 대한통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겠죠? 라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오늘 종가가 또 8%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이제 뉴스플로에 추가적으로 보도가 될 경우에는 뭐 택배 이제 배송 관련 종목이라든지 전자결제 대행 종목들 기본적으로 대장주 위주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테무랑 알리 같은 경우에는 뭐 SNS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를 할 때 관련해서 광고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 시장에 침투하는 침투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결제 대행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쇼핑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한규수 매니저님, 네. 이번에 온라인 쇼핑 중에서 가장 또 많이 팔렸던 것들이 여행 수요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여행 상품들, 네. 그리고 음식료, 화장품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좀 실적과 엮어서라도 볼 수 있는 섹터가 따로 있을까요? 이제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이 조금씩 개선된다라는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또 여행주들 업체들도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된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시세가 이제 뻗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또 쇼핑 자체가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서 유통주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한국 증시 시장 자체가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그들 종목들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 자체가 다소 이제 위축되는 이런 형태가 계속 진행되고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여행 수요라든가 또 이제 쇼핑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계감도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아직은 그들 종목이 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화장품 관련주들도 일부 이제 중소형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이미 또 그런 재료도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되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런 어떤 이제 쇼핑이라든가 내지는 온라인 구매가 늘어났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전자결제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이제 단기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겠고요.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측면하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온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섹터들은 짧게 끊어지는 그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묻어두거나 끌고 가기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만 그러나 짧게 끊어지는 그런 매매는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걸 보고 있으니까 짧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단기적인 테마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전자결제 관련주들 단기 테마로도 좋다라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보시는 종목은 따로 없으시고요? 종목은 딱히 없고요. 뭐 방송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만큼 뭐 수익률을 좀 크게 볼 만한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은 이번 이슈에서 두 번째 작전에서 가지고 갈 종목 따로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NHNKCP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NHNKC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중국 이커머스 업체 두 군데 말씀을 드렸죠.
알리랑 테무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알리랑 테무가 한국 시장의 침투율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NHN의 KCP의 주가 상승률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알리랑 테무 이슈가 지난해 연말부터 나왔었는데 그 연말 이후에 전자결제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기관 수급이 많이 유입된 종목이 바로 NHN KCP입니다. 그리고 해외 쪽 고객사 매출 비중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실제 이제 거래 대금도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그래도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NHN KCP가 관련 종목 중에서 탑픽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 NHN KCP, 여기에 또 수급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